소벌구이는 네. 갈비는 삼겹살의 유행 이전에 이미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인의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죠. 사실 싸고 푸짐하고 맛있는 돼지갈비만큼 서민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먹거리가 풍성해진 요즘도 갈비는 가족형 먹거리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행복한 가족 외식의 중심,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적인 먹거리. 오늘은 외식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갈비입니다. 대전의 한 제조공장, 이곳에서 특별한 맛과 향으로 특허까지 받은 돼지갈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업계 최초로 벤처기업까지 선정되었다고 하니 그 비결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대나무잎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방지하는,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동치미 담글 때 분동내 나지 말라고 이 대나무잎 같은 걸 이제 올리시잖아요. 그게 이제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갈비 같은 경우가 손님들한테 이제 나가거나 이제 고객 식당에 나갔을 경우에 이 대나무잎이 우리가 이제 이 1차 숙성을 하고 2차 숙성을 했을 때 이 가장 맛있었던 맛을 저 대나무잎을 통해서 3차 숙성이 되면서 동시에 그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기 보관이라기보다는 이 맛있는 맛을 상태를 길게 보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이 변화가 없는 거고요.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항상 맛있는 갈비를 드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나무잎을 사용하게 된 거고, 이런 1차 숙성, 2차 숙성, 3차 숙성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기능적인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특허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대나무잎의 푸르고 신선한 느낌이 좋아서 갈비에 접목시키게 되었다는 김대욱 대표.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 고기를 대나무의 신선함이 잡아주니 맛도 금상첨화겠네요. 숙성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고기가 연하고 맛있어요. 네. 댄잎을 이용한 3차 숙성 과정으로 돼지갈비의 부드러운 육질과 신선한 맛을 잡고 고객 입맛은 물론 성공까지 사로잡은 김대욱 대표. 행복한 가족 외식의 중심엔 이 맛있는 돼지갈비가 함께하는데요. 이곳 돼지갈비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은 김대욱 대표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오픈한 이곳 가맹점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나눔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매장은 한 달에 한 번 꼭 지역사회 나눔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묵묵히 지켜오신 어르신들. 김 대표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식사 대접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유, 이렇게 노인들 불러다가 이렇게 대접해주니 참 고맙지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음식이 너무 풍성하고 맛있고 좋더라고요. 영업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일부 가맹점에서는 반발도 있었답니다. 그런 가맹점을 설득하는 김 대표만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기 같은 경우는 봉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자리 내어드리고 또 동네 분들이랑 자주 뵈는 분들이랑 마음의 부담도 없고 상만 이렇게 차려드리고 하면 되니까 또 와서 항상 오시면 너무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니까 부담은 많이 없습니다. 모든 물품을 전부 지원해주면서까지 가맹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는 김대욱 대표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데요. 사회적 기업, 이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그가 이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김대욱 대표는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생기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아버님은 안 계시는데 농사를 지시면서도 이웃끼리는 항상
뭐 우리 동네에서 조그만 거 음식을 하나를 만들면 이거를 나눠서 먹었어요, 다. 동네 문화가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시골이. 내가 요만큼을 만들면, 맛있는 걸 만들면 그거를 갖다 주고, 그럼 이 집에서는 빈 그릇 안 주고 항상 담아서 뭔가를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좋은 일, 처음에는 뭐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우선 보면서 자랐고. 학생 때부터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는 의미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곤 했답니다. 영세민 아파트에 보면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이제 식사 배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뭔가 인생 살면서 뭐가 안 풀리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해요, 이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해온 봉사활동이 오늘날 CEO로서 그를 성공으로 이끈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가장 바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을 위해 했다기보다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뭐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저희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봉사지만 이런 봉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성공을 했다는 어떤 사례가 돼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건 역시도 또 하나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또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죠. 먹을 거지는 나누면 더 크게 돌려받는다고 믿었다는 김대욱 대표. 늘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이 함께 있는 사람도 덩달아 미소 짓게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거란 그의 믿음과 달리 시작은 어렵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까지 그는 번듯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고모부가 운영하는 갈비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는데요. 경험이 없었던 탓에 허드렛 일만 돕던 그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는 거의 10년이나 15년 정도 주방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주방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주방을. 내 영역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는 체계가 있는 건데 너무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홀은 또 홀대로 맨날 시행착오를, 오늘 한 시행착오를 가지고 홀하고 주방하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그 다음 날도 싸우는 거예요. 있는 주방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점주가. 내가 오픈을 하면서 내 자본금 뭐 적게는 1, 2억, 많게는 2, 3억을 투자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에 있는 사람은 주방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많아서 메뉴를 추가를 하거나 빼더라도 점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양념갈비 맛 자체도 들쑥날쑥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고. 자신에게 제대로 일을 가르쳐줄 주방장을 구하려다 보니 맛이 변하고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떨어지는 난관에 연이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주방에 있는 이런 양념 맛을 통일성 있게만 내줄 수 있다면 나 이외에 다른 식당을 하는 똑같은 이런 모순을 안고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 양념갈비만 재서 맛 변화 없이, 그리고 특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제공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경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난 나는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결심한 대로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혼자서 조그맣게 시작한 갈비 공장. 처음엔 그저 갈비를 납품만 하는 제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웬만한 것들, 간판이나 냉장고 빼놓고는 다 직접 뭐 바닥도 칠하고 모든 것들을, 워낙 뭐 돈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때 당시에가 그나마 받던 월급이 이제 딱 끊기는 시점이기도 했고, 사장도 저 혼자고 배달하는 사람도 혼자고
마케팅도 혼자 해야 되고 뭐 자금 관리도 혼자 해야 되고 완전히 온전히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와이프도 또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어가지고 와서 뭐 와이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러나 어김없이 다시 위기는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물건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생산량이 저 혼자서 생산하는 양이 쉽게 얘기하면 인분수로 따지자면은 거의 채 100인분이 안 돼요. 그걸 혼자 100인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100인분조차 팔리진 않는 거죠.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가게 하려고 이제 영업을 다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발로 뛰는 거니까요. 뭐 이제 걸어가서 가다가 이제 그 가장 초보적인 영업이죠. 차를 끌고 이제 막연하게 쭉 나가가지고 갈비라는 간판이 보이면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사장님한테 이런 갈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고 그럼 뭐 한 10집 정도 다니면 한 집 정도가 그래? 맛 한번 보게 갖고 와. 그럼 이제 그 맛을 볼 수 있게끔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양념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같이 시식을 하고 근데 또 이 시식을 한 집 10곳 중에 한 곳 정도만 물건을 쓰는 거죠. 그가 그때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그런 때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거나 힘들게 했던 과정이 있다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되게 편하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젊은 청년의 열정과 성실함이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큰 신뢰를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업체의 1호점 또한 장사가 안 돼 고민 중이던 거래처 사장님이었답니다. 그리고 보면 나누면 더 크게 돌려받는다는 그의 말은 사실이었나 봅니다. 이런 그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은 뭐 장난도 많이 치시고요. 또 뭐 모르겠어요. 가정에 충실하신 것 같아요. 되게 그 사모님이나 뭐 애들 잘 돌봐주시고 그런 것좀 저희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다정다감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힘들까봐 직원들 걱정해 주시면서 장난도 일부러 쳐주시고 재밌으세요. 사업하는 남편, 옆에서 지켜보기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좀 혼란이 왔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남편을 좀 믿고 네, 믿어보자 해서 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거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좀 여기에 이제 시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좀 도와주시고 해서 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네, 오히려 더 이제 못 챙겨줘서 좀 미안한 마음. 그래서 낳기로 한 날짜는 이제 며칠이라고 해서 내가 그때 맞춰가지고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전주 들렸다가 바로 올라갈게. 그래서 전주 들려서 거래처 사장님한테 물건 내려주고 사장님 제가 오늘은 좀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한 이제 대전 지나서 안성으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애 낳았다고 장모님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한 명이 더 생기는 건데 또 이제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뭐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남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뭐 그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옆에 있지 못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일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재미는 있는데 정말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의 역할은 많이 못해줄 수 있는 거구나. 함께 울고 웃으며 이제는 더 단단해진 이들 부부. 믿음직한 가정만큼 성공에 큰 힘이 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 대표가 그간의 믿음과 노력으로 일궈온 회사를 예비 창업자들에게 소개하고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부스 앞을 떠나지 못하고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첨단 벤처기업이나 받을 수 있다는 벤처기업 인증. 업체가 벤처 인증을 획득한 배경엔 김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벤처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벤처는 거의 IT 업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제조를 기반으로 해서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조를 기반으로 해서 받으려면 뭐 되게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벤처 인증을 제조가 아닌 시스템으로 받고 싶어가지고요. 저희 이 가맹본부의 시스템을 가지고 남들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를 뭐 부각을 시켜서 그거에 맞게끔 벤처 인증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먼저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여러 가지 요건이 뭐 미비하다. 제조업체로 다 하면 되는데 왜 제조를 안 하시고 왜 힘들게 본부로 받으려고 하시냐.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작년에 이제 그게 인증을 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취소가 됐죠. 안 됐죠. 근데 이제 올해 다시 그런 것들을 뭐 무형의 어떤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게 향후 우리가 벤처기업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업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지적재산을 다 포함을 시켜서 등록을 했고 그래서 올해 6월달 말에 벤처기업 인증이 이 가맹본부 시스템으로 다 나왔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김 대표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 자식들이나 내 친지들한테 먹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뭐 힘들어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가셨던 분들도 보면 맛있다고 하시고 이렇게 체인점에 가서 먹어보면 그 손님들도 다 맛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 가맹점입니다. 지금은 한창 막바지 인테리어 단계인데요. 많은 외식 브랜드 중에서 특별히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집 근처에 햇니갈비 1호점이 있어서 자주 한 몇 년 방문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입맛에 맞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는 맛있는 집은 많아도 그 재료가 주는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 재료가 괜찮은 게 들어오는 집을 찾다 보니까 맛도 있고 재료도 믿을만하고 그래서 햇니갈비 선택하게 됩니다. 획일화된 시스템보다 가맹점마다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존중한다는 김대욱 대표. 프랜차이즈로서의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본사에서 이제 일반 식당과 저는 약간 햇니갈비를 좀 분위기 있게 이끌고 싶어서 마찰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햇니갈비가 많이 도와주시고 기능적인 것도 많이 알려주셔서 접목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주방 구도 같은 거, 이제 집기 같은 거, 동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성을 강조, 일하시는 분이 편한 가게가 좋은 가게니까 그리고 그런 기능적인 분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부분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면서 개설 수익이라는 걸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복수 견적 역시도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새로운 인테리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이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본사와 가맹점이라기보단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김대욱 대표. 저도 창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랑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하기에는 더 마음이 편한, 오히려 저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 믿고 따라가는 게 세대가 똑같으니까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 점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4호점 하면서 하나의 점포가 생길 때마다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많이 정말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가 점포가 생기면 와 내가 14호점이 오면서 나는 크게는 14번을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14번 동안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15호점 하는 분한테는 난 14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런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인 거지 뭐 내가 기존에 이런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게 1호점도 잘 됐으니까 2호점도 똑같이 가고 3호점도 똑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지금도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여기에서 지금 인테리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하나를 배웠거든요. 매장을 오픈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심을 잃고 자기 고집대로만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가맹점도 있다고 합니다.
본사의 조언도 듣지 않고 길을 막아서 김 대표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는데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집을 가보면 첫 번째는 그 안에서 점주님께서 장사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바깥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있답니다. 저희들은 우선 그런 점주님을 모셔다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저희 점포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점포에 모셔서 그쪽에서 이 집이 왜 장사가 잘 되고 있느냐는 부연 설명이 아니라 그 안에 한 일원으로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드려요. 내가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를 얻어서 오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한 가지를 딱 받아서 점주님께서 오시면 저희 쪽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를 되게 쉽게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먼저 바뀌면 분명히 내 가게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딱 하시게 되거든요. 손님들은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좋아하시고, 저희 업소는 물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너무 강한 문구를 써놨는데, 대표로서 그가 가맹점주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권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매출이라는 거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점주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곳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떨어지는 곳들을 인정을 하고 여기를 어떻게 다시 매출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제 31살이신데요. 네, 굉장히. 그렇다면 창업의 선배로서 성공한 CEO로서 김대욱 대표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분명 시행착오는 있어요, 창업에서. 근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창업의 초보자라면 이미 창업에서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던 유경험자이고,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멘토를 선정을 하고 그런 많은 멘토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도 실패라는 게 있는 거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말지만 최소한 그 앞에서는 전문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좀 구해라. 그래 놓고 나서 창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에도 반드시 이유는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김대욱 대표. 그의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성공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아닐까요?